중간에 오늘 이렇게 처음 들어오신 분들 계시는데 어렵죠? 그죠? 처음이라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차피 한 바퀴 돌 때쯤 되면 또 한 바퀴 더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예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어차피 다음 시간에 1페이지부터 갈 거니까 겁내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3일 초반 한중 연합작전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하고 중국이 연합작전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만주사변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 애들이, 그죠? 너무 등치가 커가지고 한 번에 먹을 수가 없어요. 분할해서 먹어야 돼요. 우리 피자 조각 내서 이렇게 형제들이 나눠 먹듯이 한 조각 한 조각씩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중연합작전을 펴게 되면, 즉,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공동이 적이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합쳐서 얘들을 대항한다는, 대항마가 됐다는 얘기죠. 공동의 적이 생겼다. 한중연합작전입니다. 요게 요즘에 잘 나오는. 근데 내용은 되게 어려운데 실제 시험은 최근 시험 보면 되게 쉽게 나옵니다. 지문에만 그냥 한 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열심히 강의했더니 결국은 지문 한 문제 나와서 되게 실망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혁신회와 공민회입니다. 판사 안 할게요. 책을 보고 그대로 할게요. 그게 다 적어놔서 편하겠군. 혁신회에 갑니다. 한국독립당. 국민부 가보세요. 조선혁명당. 한국이라는 단어가 다 무조건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조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뭐죠?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기본적으로.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로 한국독립군, 정천 등이 쌍성보와 대전자령, 동경성, 경박호에서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펼쳤습니다.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펼쳤습니다. 승려대가 만주계례군, 만주계례국 허수아비 정부 1932년 3월 1일 청 마지막 항제 뿌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딱 그 첫 줄이에요. 혁신의회에서 쌍성보와 대전자령, 동경성, 경박호에서 중국 호로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쳤다. 공동회정을 향해서. 꼭 기억하셔야 된다. 기억번의 첫 줄, 두 줄까지죠. 중국 호로군과 힘을 합쳐서 쌍성보, 대전자령, 동경성, 경박호에서. 이게 혁신회의 한국 독립당 싸웁니다. 꼭 이거 첫째 줄 다 잡아야 돼요. 쌍성보, 대전자령, 동경성, 경박호에서 승리했던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명입니다. 쌍성보, 대전정, 동경성, 경박호. 한국독립당 산하부대. 국민부 갑니다. 두 번째. 조선혁명당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산하조직이 조선혁명군. 그 대표님이 양세봉.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그 출신이 일반 평민이었습니다. 사대부 집안이 아니고요. 양세봉이 일반 사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은 군관학교 출신이죠, 지휘관들이. 근데 이런 사병으로 출발해서 최고 장군의 반열에까지 올라선 입지전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양세봉이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비슷한 이름이 계속 나올 겁니다.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그죠? 봉봉봉, 쓰리봉, 봉봉봉 브로더스, 원봉, 두봉, 세봉, 원, 투, 쓰리.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는데, 세 사람 중 하나 나올 거예요. 엄봉, 두봉, 세봉. 애우기 되게 좋지 않습니까? 엄봉, 두봉, 세봉, 봉봉봉 브로더스. 엄봉, 두봉? 이 사람은 좀 색깔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다시 또 보죠. 양세봉 가봅니다. 조선혁명군, 조선자가 들어갔네요.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영능가와 흥경성 정수.
네. 영능가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시켰다. 중국의 의영군과 힘을 합쳤다. 중국의 의영군과 의자가 들어가면 농민군입니다. 우리 의병 얘기할 때 의병들이 다 농민군이듯이. 그 혁신의 중국 호로군은 좀 다르죠. 철도를 지키는 경호대라고 보시면 돼요. 철도 경비대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은 기본적인 훈련을 좀 받았겠죠. 철도 경비해야 되니까 총도 좀 쏴보고. 얘들은 그대로 말 그대로 농민군이었던 것들. 양세봉이 중심이 돼서 영능가와 흥경성에서 승리. 뿐만 아니라 노구대 전투, 그 다음에 케레몬. 요것만 잡으셔야 돼요. 영능가와 흥경성. 기억할 수 있겠죠? 양세봉. 여기가 지청천. 실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두 사람이죠. 구분하는 거죠. 네. 1930 초반 한중연합작전. 배경이 뭐라고요? 만주사변. 뭐가 만들었다? 공동의 적이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군인과 그 당시 중국의 호로군과 의영군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중국을 상대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단어 몇 개만 바꾸게 되면 다 틀려. 단어 몇 개만 바꾸면 다 틀리게 돼 있다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혁신의회 한국 독립군이야. 혁신의회와 한국 독립군. 이거 말장난 되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지청천이 혁신회와 한국 독립군. 한국, 대한 다 민족주의. 여기 국민부, 조선혁명당. 기출과 모의고사 보면 항상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청천이 한중연합전 혁신회와 한국 독립군이 국민부와 조선혁명당이 합쳐졌다. 그걸 전투한 게 쌍성보, 대전, 동경선, 경박후, 영능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오늘 좀 있으면 식사 시간이 되는데 이거 좀 이따 사진 찍어가지고 수업 식사하시면서 계속 봐. 오케이? 계속 보라고.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연합, 그 다음에 전투, 승리한 전투. 이렇게 끊임없이. 그 다음에 포천보 전투 아까 김일성에 대한 얘기. 연도만 잡으라고 했어요. 37년에. 김일성 한량 내용. 거의 출제될 확률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 중국 관내 무장 투쟁입니다. 중국 관내. 자, 다르게 보면 뭐죠? 이게 일본 손아귀에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일본 손아귀에 넘어갔어요. 여기에 만주가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서 여기에 일본군 두 개 차단 병력이 여기 주둔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남쪽에는 이미 스타가 하나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청천, 양세봉, 김자진 장군으로만 다 알고 있는데 이쪽에 오니까 새로운 스타가 이미 하나 자리 잡고 있더래요. 이게 김원봉이에요. 김원봉은 중국 관내에서 이미 스타가 돼 있었습니다. 오케이? 다시 가봅시다. 중국 관내 무장들 30대 중반 이후입니다. 한국민족혁명당을 결성합니다. 자, 거기에 봐봐. 한민혁에만 동그라미 쳐봐봐. 한민혁에만 동그라미 쳐. 한민혁 동그라미 쳐. 그 앞에 좌측에 적어. 한민혁이라고 적어. 4번에 본 조선혁명당이 있지. 조선민족혁명당. 여기는 조민혁으로 적어. 동그라미 쳐서 좌측 여백에 적으라고. 한민혁, 조민혁. 예. 선생님 초등학교 동창 이름이야. 그렇게 외우라는 얘기.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 이름 적어. 여학생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여학교 나온 친구들은 남자 동생이 없잖아요.
한민혁, 조민혁. 한민혁 갑니다. 5개 단체 연합입니다. 김원봉, 지청천, 조소왕. 김원봉은 사회주의 계열이고요. 그다음 지청천, 조소왕 같은 인물들이 민족주의 계열이죠. 물론 조소왕 훗날 사회주의 계열 약간 탈바꿈이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김구 선생. 민족 유일당 성격입니다. 네, 지문 그대로 지문이 나온 거죠. 민족 유일당 성격이에요. 그런데 김구 선생을 적어놨는데요. 김구 선생이 가입하지 않습니다. 한민족 가지 않습니다. 왜? 이미 김원봉 중심의 자리가 차지하기 때문에 김구 선생은 김원봉과 가서 넘버원 자리를 겨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김구 밑에 있던 친구들이 대부분 들어간 게 한민혁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만든 게 뭐예요? 한국 강복 운동 단체 연합회예요. 한국 강복 운동 단체 연합회. 되게 상당히 긴 이름의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김구 선생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한민혁이 안 들어간다고요. 한국 강복 단체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민족유일당 성격을 띄우신 사회주의 계열과, 그죠? 사회주의 계열과 노란색.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힘을 합친 한민혁이었다. 자, 그런데 그 독립운동에 다 날고 기던 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 누군가가 리더가 됐을 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는 김원봉 중심의 리더가 이 조직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김원봉은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맞죠? 사회주의 계열이잖아요. 근데 민족주의 계열의 지청전 같은 사람들 있죠? 민족주의 계열의 지청전 같은 인물들이 김원봉과 일종의 코드가 맞지 않아요. 얘들이 어떻게? 탈퇴하는 거예요. 탈퇴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한민혁은 잠시 동안 있었지만 탈퇴를 더밖에 없다. 그리고 만들어진 게 조민혁입니다. 조선민족혁명당이에요. 여기는 김원봉이 주도합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한민족 때도 김원봉이 주도했잖아요. 코드가 맞지 않아서 떠나게 됐잖아요. 다시 김원봉 같은 사회주의 계열 중심의 세력들이, 그죠? 사회주의 세력들이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조민혁의 조선민족혁명당이에요. 그냥 민족혁명당을 상관없는데 조선자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한민족, 예, 한국민족혁명당 구분되기 딱 좋습니다. 조선민족혁명당 갑니다. 전의용대를 조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직을 일단 항상 군이 필요해. 그 군이 그 유명한 전의용대인 거예요. 전의용대가 만들어졌어요. 한꺼에 전의용대가 여기 만들어졌대요. 의용군이 아니야. 구분해. 의용대야. 군은 좀 더 다르게 나올 거야. 비슷한 단어 기억나기 힘들어요. 조선 의용대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꺼에서. 김원봉 주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때 일본 애들이 2차 공격이 이렇게 남쪽으로 일본군의 공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본 애들이 공격 오는데 이쪽에 있는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플러스 장제세 같은 세력들이 이렇게 밀려온다고요. 그럴 때 김원봉이 한꺼에서 자리 잡고 있다고요. 이때 김구 선생을 포함한 김구를 포함한 장제세를 포함한 이 인자들이 이렇게 밑으로 남아간다고. 이때 김원봉을 만나죠. 김원봉 동지가 전방을 잘 맡아주시오. 알겠습니다.
얘들은 꽁무니 빼기 바빴어요. 장제스하고 김구선이. 이렇게 하면 김구선을 비하하는 용어 같지만 꽁무니 빼기, 왜냐하면 김구선이 군 조직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때 김원봉 같은 이 조직들, 전 의형들이 여기서 끝까지 버텨냅니다. 버텨냅니다. 지독한 애들, 빨갱이들이야. 빨갱이들, 지독하게 버틴다고. 그 유명한 전투들. 자, 그런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김원봉 이하에 만든 전 의용대 군인들이 약간 짜증이 났어요. 우리가 왜 여기서 끝까지 디펜스를 해야 됩니까? 얘들 다 도망갔는데. 그죠? 그래서 일부 세력들이 반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부 2분의 1 정도 해당 세력들이 반발. 여기 북쪽에 이걸 하북 지역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반대로 여기를 하남 지역이라고 불러요. 일본의 공격 방향이 이렇게 하나 두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남쪽으로는 하남 지역은 김원봉 의용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중국군들이에요. 중국 인민군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한치도 몰라요. 버티고 있다는 거야. 김원봉이 끌고 있는 전 의용대의 이 일부들이 김원봉의 부탁이에요. 그래서 여기 김두봉 있죠. 김두봉을 중심으로 일부 병력이 여기서 이렇게 하북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게 돼요. 분류가 돼요.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김두봉에 대한 얘기 또 하죠. 김두봉의 전 의용대가 또 일부 사람들이 우리가 도저히 여기서 싸워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때 하북 지역으로 건너갔던 김두봉의 인편이 사람이 더 김원봉을 불러옵니다. 대장 올라오세요. 참고로 김원봉은 경상남도 산청 사람으로서 초등학교 5학년쯤 때부터 독립운동을 했어요. 독립운동 방향은 이거였습니다. 일장길 도에 일본 국가를 부르는 거였어요. 5학년 초등학교 갔더니 그 일장길 다 꾹을 쳐가지고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에서 쳐 박았어요. 그 일본 선생님들이 발견하고 얘 누구야 해서 김원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김원봉은 도망가서 서울까지 왔어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초등학교 5학년 때 예를 들어 경상남도 산청에 살았다면 버스 타고 못 타고 해서 서울까지 올 수 있을까요? 그 교통편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된 시기도 아니잖아요. 물어 걸어서 왔을 거란 얘기거든. 네. 특이한 것은 독립운동가 중에서 가방끈이 제일 긴 사람이 김원봉 선생이에요. 네. 초등학교 다녔단 말로 서울에서 중학교도 다니고 또 만주를 건너서 또 군관학교를 다녀요. 네. 되게 가방끈 긴 분이 이분이기도 해요. 김원봉이 돼요. 김원봉이 이렇게 엄청난 스타가 돼 있어요. 그런데 김두봉 선생님은 서울에서 모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학생들을 길러서 독립군 양성하겠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 독립하겠냐는 얘기야. 그 독립군 학생들 길러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김두봉이 김봉모를 찾아가지고 나도 의열단에 가입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조직은 의열단의 모체인 거예요. 이 의용대는 의열단 조직들이 그대로 이렇게 흡수됐다 보시면 돼요. 그 의열단에 가입하게 되면서 김두봉과 김원봉이 만나게 되는데요. 나이 차가 좀 있어요. 김두봉이 훨씬 더 많아요, 나이가요. 그리고 김원봉이 나이가 더 적어요. 그래서 김원봉이 19살 시절에 의열단을 조직을 하게 됐어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김원봉이. 그래서 김원봉이 이미 결혼했어요. 결혼이 됐어요. 근데 김두봉이 자기 조카를 갖다가 김원봉이 결혼시켜주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삼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여성분 삼촌이 있다고 쳐봐요. 결혼한 남성을 소개해줄까요? 삼촌이? 다시 결혼하라고? 그 대상자가 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아빠한테 얘기하면 어떡해? 아빠가 삼촌 죽이려고 하겠지. 이런 뭐 하고 난리 나겠지. 어떻게 삼촌이 돼가지고 조카를 갖다가 기혼자에게 소개시키기 난리 나겠지. 그런 케이스에 얼마만큼 관계가 돈독했으면 김원봉에게 자기 조카를 소개했겠네요. 뒤에 또 나옵니다. 그분이 여기 나올 겁니다. 이어서 가죠. 자, 보시죠. 요구에서 이네들이 봐봐요.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가 하북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됩니다. 하북 지역으로 다시. 그런데 이주할 때쯤 됐을 때 이쯤 보세요.
이쯤에서 김구 선생이 이미 충칭에 도착해 있어요. 충칭은 내륙 지방입니다. 주로 바닷가 쪽으로 이동했던 애들이 충칭으로 김구 선생이 이렇게 이동해 있어요. 이렇게. 인편을 통해서 여기 보시죠. 김구 선생이 김원봉에게 편지글을 보냈습니다. 야, 원봉아, 충칭에 자리 잡았다 와라. 여기서 김두봉이 편지에서 오라 해서 가는 도중이었어. 여기서 누가 고민할까요? 김원봉이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 밑에 부하였던 김두봉에 갈 것인가,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이 갈 거냐 고민한다고 얘기했어. 선택을 어디로 갈까요? 김구 선생에게 가요. 충칭에 가요. 그래서 충칭 정부가 김구와 김원봉에서 구성되기 시작해요. 이게 모든 시험에 기본으로 나와요. 근데 앞에 전개 과정을 전혀 소개하지 않고, 고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보면, 김원봉이 충칭에 있는 김구선에 임의적으로 합류하게 됐다. 김두봉이 아닌. 김두봉이 누군지, 김두봉이 왜 저기 갔는지, 김구선을 왜 불렀는지. 그래서 김구 선생 중심으로 이미 만들어지고, 지청천 중심으로 강복군이 만들어지고, 강복군 밑에 가서 훈련하는 총책임자 역할로 김원봉이 들어가요. 원래 지청천은요, 원래 김원봉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김원봉이 다시 밑으로 지청천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는 어떻게, 지청천도 되게 유명한 인사이지만 김원봉이 더 유명한 인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자리를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대장인데 그 밑에 있던 애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 밑에 있던 애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사장이 있다면 내가 사장 밑으로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거든. 근데 김원봉은 그런 것, 자리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내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학자들이. 유연한 빨갱이다. 유연한 빨갱이다. 빨갱이지 뭐 유연한 게 어디 있어.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분을 표현한 방법이, 김원봉이 빨갱이를 맞는데 약간 독립운동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상도 약간 너그러뜨릴 수 있다. 유연한 빨갱이들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는 김원봉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는 홍범도 장군 때도 시끄럽습니다. 끊임없이 이 독립에 대한, 또 전쟁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사상에 대한 얘기 끊임없이 터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독립운동사입니다. 왜? 이 변혁의 시대거든요. 이데올로기가 막 들어와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던 시절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데올로기도 중요합니다만,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 그대로 인정해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여기서 뭐 민족주의니 뭐 사회주의 따져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이걸 편가르게 할 이유가 있을까? 그냥 있는 그대로 좀 가르치고 배웠으면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여기서 뭐 편을 가려고 이 편, 내 편, 그렇지 않은 사회가 좀 양분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뭐 보수니 진보니 뭐 난리굿을 피우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제일 밑에 거 하나 보고 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선 독립동맹 갑니다. 하북 조선청년연합회는, 하북이 여기야, 여기. 조선청년연합회는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합니다. 밑줄 긋습니다. 그 지역, 하북 지역에 살고 있는 군인과 민간을 다 끌어모아요. 그래서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어서 조선 의용대를 의용군으로 개편합니다. 밑줄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의용대를 의용군으로. 김두봉이 한 겁니다. 의용대를 만든 것은 김원봉이야. 오케이? 의용대를 만든 것은 김원봉. 전 의용군으로 개편한 것은 김두봉이야. 개편하였고, 팔려군에 있던 김부정을 총사령을 했습니다. 자, 팔려군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봐. 하북 지역에 중국 공산당의 주력 부대가 팔로군이야. 그러니까 팔로군과 조선의용대 하북지대가 힘을 합쳤던 거야. 팔로군과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라 불러. 이 하북지대 애들이 힘을 합쳐서 일본에서 내려온 애들 갖다 우리가 격파하게 됐어요. 됐죠? 그래서 239페이지 니은번 건국강령의 기출이에요. 최근 기출이기도 해요. 조선 독립동맹의 건국강령이 우리 공무원 시험 기출이라고 해요. 일제 폐망에 대비하여 건국강령을 발표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했습니다. 공화국 밑줄 보시죠. 김두봉이요. 보통선거엔 민주선거에 보통선거라면 1인 1표제를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또
똑똑한 놈은 2개, 못난 놈은 표 안 주고 이런 거 아니야. 1인 1표제를 보통선거라고 불러요. 민주정부 수립, 남녀평등의 확립, 토지 분배 몇 줄 읽었습니다. 토지 분배 대기업 국영화, 이걸 모토로 해서 발표한 게 조선 독립동맹의 건국 강령이기도 합니다. 신채호 선생의 조선 혁명서는 제일 하단부에 사료봅니다. 별표 5개, 빈출입니다. 제일 밑에 걸만 봅니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라. 이게 의열단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의열단 주장. 이거죠. 김원봉이 의열단을 만들었어요. 오케이? 의열단을 만들었는데 의열단 단원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시들시들해졌어요. 즉 에너지가 소멸되기 시작했어요. 그 의열단을 만들어도 김원봉 입장에서 신채호 선생에게 명문의 글을 하나 요구합니다. 선생님, 우리 의열단 단원들이 시들시들합니다. 얘들이 사기를 좀 충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바를 하나 먹여야 되겠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조선혁명선언이에요. 그래서 조선혁명선언을 갖다 만들어서 포켓에다 의열단 단원들이 하나씩 집어넣어주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가서 건물을 폭파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어찌 죄책감 느끼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사람 이상. 우리 동물이 아닌데. 아니, 봐봐. 빌딩 하나 폭파시키기 위해서 저게 몇천 명 중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의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일본인 상대거든요. 아무리 일본이더라도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의열단 마음대로 열릴 수밖에 없지. 제가 폭파시켜야 한다고요? 제가 저걸 쏴 죽여야 된다고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잖아. 죄책감 느끼지 않게끔.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요구했던 게 이거 조선혁명 선언이에요. 그 이걸 하나씩 써주고, 이거 야 신채호 선생님이 써준 거야. 그 되게 유명한 분이 써준 거야. 다 하나씩 복사해서 하나씩 다 주는 거야. 그럼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과 합리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조선혁명 선언인 거예요. 근데 훗날 나중에는 이게 빅히트를 쳐. 그러니까 누구 특정 조직에서만 써있던 것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도 다 그걸 하나씩 구해보고 싶은 거야. 아니, 특정 누군가 명품을 쓰는 가방을 모든 여성이 다 하나 사고 싶은 심리가 똑같아. 야, 나도 하나 갖고 싶어. 비싸다는데. 그럼 열심히 돈 모아서 모으는 거, 사는 거가 똑같아. 이 조선혁명선언이 되게 중요해요. 코드가 같아. 누구하고. 신채와 김원봉 코드 같아. 왜? 우리의 독립운동 방이 뭐죠? 무장투쟁이에요. 무장투쟁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복군 갑니다. 김구 선생님이 만든 게, 충칭이 만든 게 한국 강복군입니다. 그냥 강복군에 상관없으면 줄여가지고, 네, 강복군에 상관없습니다. 800여 목으로 만들어졌고요. 충칭에서 만들었습니다. 충칭은 내륙이라고 그랬습니다. 41년 태평양 전쟁 대일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42년 김원봉이 조선의용대 한국 강복, 이거 별표. 이게 아주 잘 나오는, 수능에도 나오고 모든 시험에 잘 나옵니다. 42년 조선의용대가 한국 강복군에 합류합니다. 원래는 어디로 가는 길이었나요? 김두봉이 원하는 여기 조선의용 하북지대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충청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한량 내용 봅니다. 영국군과 인도 미얀마에서 연합작전을 했습니다. 영국군과 인도 미얀마에서 연합작전. 첩보활동, 해유심리전. 그 얘기는 우리 군인들이 일본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선 통신을 이렇게 감청한다고 그러죠. 감청한다든가. 심리전. 심리전은 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상당수 학도 의병으로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군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그럼 해외와는 심리전은 모르겠어요. 우리 군인이 일본군 복장을 입고 있다, 일본군에. 우리 군인이 우리 조선인들과 해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아리랑이에요. 그럼 상대 방에 있는 군인들이 아리랑 부르면 어떻게? 어이씨, 반대편 아리랑 노래가 들려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심리적으로 동요되지. 같은 동족들 향해서 총을 쏘는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쏘시겠습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전쟁 중에 같은 민족이 같은 노래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도 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심리전, 이런 활동을 했다. OS, 미 OS에서 합동훈련을 전개하였다. OS, 오늘날의 뭐 CIA 전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주 특수훈련을 받았다는 얘기, 같이 받았다. 그 대표 인물이 장준하 선생입니다. 장준하 선생입니다.
훗날 이제 해방되고 난 이후에 언론인으로 활동합니다. 언론인으로 활동합니다. 훗날 박정희 정부 때 의문사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전 일본군 장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 일을 너무나 잘 알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 국정 수행하는 데 약간 좀 장애 요소가 됐겠죠. 그러다 보니 의문사를 설악산인가 어딘가에 등산 갔다가 추락사로 죽은 걸로 나오는데 10년 전쯤에 그 시신을 다시 부검해 봤더니 여기 둔기를 맞은 흔적이 나타나서 그래서 누가 죽은지 모르겠던 의문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 장준하 선생 같은. 그 다음에요. 마지막 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부분 별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45년 9월 국내 진공객 서울을 직접 오겠다고 정진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쉽게 우리가 45년 8월 15일에 해방되고 말았어요. 앞에 적어야 돼요. 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났기 때문에 9월 달에 가려고 했던 계획은 철회되거나 시행할 수가 없겠죠.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이런 게 나오죠. 본인은 주로 하는 게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예교적 노력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상당수, 90% 상당수는 무장투쟁을 통해서 일본을 격파하고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어요. 그럼 해방 이후에 정치인으로 활동한다면 예교적 노력보다는 훨씬 더 부각되어 있는 무장투쟁이 훨씬 더 부각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본인도 훗날 해방이 된다면 무장투쟁하는 기록이 전혀 나에게는 남아있는 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내가 그 정진구 그리고 서울에 직접 내가서 일본을 가서 싸우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해방 이후에 어떻게 김구 선생은 암살을 당하면서까지도 정권을 잡지 못했잖아요. 그죠? 정부 수립도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역사란 게 이렇습니다. 그 암을 유명한 사람도 암살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히게 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쉽게 해서 뭐 격동의 시대예요. 말 그대로. 누가 옳고 그름이 없이 그냥 격동의 시대. 누가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누가 싫으면 싫은 거고 그런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사리 판단 다 할 수 있죠. 이데올리면 이데올리다 배웠기 때문에 사리 판단할 수 있고 또 누구를 죽이라 말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닐 거고요. 격동의 시대에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조선의용군 해방 후에 활동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해방 후에 국내 국공 내전에 참여합니다. 조선의용군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45년 8월 15일 날 꼭같이 해방이 됐어요. 중국도. 근데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서로 싸우게 됐다고요. 그때 장제스하고 마오쩌둥이 싸우게 됐다. 이때 조선의용군이 마오쩌둥에 손을 들어준다고. 마오쩌둥 편에 군사를 합류하게 된다고. 결국 마오쩌둥 부대가 장제스를 80만 장제스를 승리하고 몰아낸다고. 그래서 그 패했던 장제스가 오늘날 대만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 대만의 뿌리는 어떻게요? 중국 원 뿌리죠. 그래도 패전병이 80만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50만인가요? 최근에 80만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50만으로 되네요. 대만을 이동한 병이 50만 패전병이 되었다. 1949년 중국은 공산화가 됩니다. 공산화가 됩니다. 누구에서? 마오쩌둥에 의해서. 김일성의 요구. 조선인국 입국 북한. 입국을 북한 임무 한국전에 선발대로 갔다. 이렇게 볼까요? 김일성의 요구가 뭐냐면 김일성은 병력이 많지가 않아요. 기껏해 한 3, 4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김원봉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김원봉 어떻게? 김두봉 엄청난 하려겠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김두봉 같은 인물들은 훗날 한참 뒤에 49년에 입국하게 돼요. 왜냐면 봐봐. 45년 우리 해방됐는데 45년 북한의 김일성을 중심으로 패권을 차지하기 시작한다고. 또 러시아하고 중국에 대해서 김일성이 압력을 가해서 요구사항을 김두봉을 남한으로 북한으로 내려보내지 말라고 수습시켜줘요. 김두봉이 49년에 김일성이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김두봉이 북한에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9년 훈련 인민복으로 옷을 갈아입히죠. 그리고 철책선에다 주요 보직을 쫙 깔았어요. 그리고 50년에 그 김두봉 부대가 산전수전 공중전 겪었던 애들이 49년에 휴전선에 깔리고 50년 6월 20일 새벽 4시에 탱크 몰고 휴전선을 38선을 넘어왔다고 이렇게. 그게 6.25 전쟁이에요. 이런 자입니까? 해방된 지 5년 만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김원봉, 희하, 김두봉 부대들이 철책선을 넘고 우리
파주, 고양, 서울, 인천을 넘어가게 됐다. 이게 김두봉 부대들이에요. 왜? 김두봉 부대가 김일성의 인민군의 주력 부대니까요. 결국은 김두봉은 김일성에게 희생되고 만 거죠. 이용당하고 말았다고 봐야죠. 김일성은 나쁜 놈이에요. 독한 놈이에요. 무시무시한 애예요. 예. 어떻게 보면 영연애잖아요. 적은 인원 가지고 다수의 병력을 자기 걸 만들어서 써먹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김두봉 훗날 김일성의 생각은 사회주의와 자기 생각은 사회주의가 달라요. 독재 정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했던 사회주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해외에 출장, 외교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출장 갔을 때 김두봉이 반란을 깨서 혁명을 깨려고 했던 게 발각이 돼서 김일성이 다시 돌아와서 김두봉과 관련됐던 이 세력들이 전부 다 일망타진하게 돼요. 그 결과 이후부터는 김일성의 세상이 되고 말아요. 지금까지, 자식들까지. 자, 보시죠. 훗날 김일성에게 김두봉 같은 세력들은 숙청되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독립운동사의 30대 중반 이후까지 활동할 때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독립운동사가 쉬운 듯 하면서도 처음 접하신 분들 되게 어려워요. 복습이 좀 필요하고요. 복습 좀 필요하고 복습하시고, 또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도 좀 해주시고, 오후 시간에 이걸 다 끝내야 되는 목표로 가야 됩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고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